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총칙부터 해서 이제 4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랬죠. 자, 무슨 상황실이요? 종합 상황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요. 약간 경찰들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핸즈프리라 그러나요? 이런 거 이제 꽂고 막 상담 같은 거 하는 장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여기 막 모니터 막 3개 달려있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신고받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시도에서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우리 시도 관할 시도에 어디에서 이제 불이 났는지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상황을 다 정보를 전달받는 거야. 핸즈프리로.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입력을 해서 어디 시군구면 여기 해당하는 관할 지역에 센터가 있겠구나. 그럼 그 119 안전센터에 지령을 내리고 출동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각 시도에 담당하는 모든 재난에 대한,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재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죠? 화재에 대한 어떤 정보, 또 이제 구조구급 상황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냥 전체적인 지휘통제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119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이 법에 나와 있는데, 자, 1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자, 누가 설치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 자, 누가 설치한대요? 청본서가 설치한대요. 누가 한다고요? 청본서가 설치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청본서가 설치한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위해, 자, 이 소방활동은 소방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한대요. 선생님, 그럼 소방활동이 뭔가요? 소방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이래. 그럼 소방 업무가 뭐냐? 아까 위에서 했었잖아, 우리. 소방 업무란 이런 걸 얘기한다고요. 예방, 경계, 진압, 교육, 홍보, 그리고 구조, 구급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자, 보세요. 화재라던가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빠른 소방활동, 소방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해서 뭐를 한대요? 자, 요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판단과 전파. 이게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냐? 1번부터 3번까지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운영 목적이. 왜 운영하냐라는 거지. 그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그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맞습니까? 상황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장 지휘와 조정 통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무적인 겁니다. 의무적인 거. 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는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누구도 둘 수 있대요? 경찰 공무원도 둘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은 두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대신에 이건 서가 아니에요. 그죠? 청이 아니고 어디에만? 본부야, 본부.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조항이 원래 없었는데. 자, 1항에 따른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행안부령이 제가 시행규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누가 설치하는지 아셔야 되고 종합상황실을 왜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목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 3가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소방활동 위한 정보 수집, 분석과 판단,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상황 관리, 그리고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다라는 거. 자, 그럼 규칙에 가보면 이제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설치할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가보면 어디 설치한다고요? 종합상황실은 청과 동그라미 칠게요. 본, 서에 꼭 설치 운영해야 되고,
청본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에 누구를 전산이나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그죠? 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꼭 갖춰야 된대. 즉 누구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인력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게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또 불뿐만이 아니고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간 운영 이런 거 아니겠죠.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거죠. 교대근무로. 뭐 3교대든 2교대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규칙 제3조에 가보면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규칙 제3조에서. 근데 원래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오던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던 문제였어요. 올해 여기서 나왔었던 문제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실장이라는 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래. 최고직이. 그죠?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실장은 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종합상황실을 내가 청본서에 설치한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 중에서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우리가 선임을 하는데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기록 관리를 해야 된대. 자, 업무도 해야 되고 기록하고 뭐 하래요? 관리까지 하래요. 맞습니까? 업무도 해야 되고 기록하고 관리까지 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누구의 업무가 되는 거야? 결국 실장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그럼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뭘 할 거냐. 대표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를 받을까요? 신고 접수를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실장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 종합상황실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이 사람들이 전두지휘 하는 거니까. 아니 결국은 우리가 불이 났을 때나 또는 구조구급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겠죠. 그죠? 그리고 재난 상황이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재난이다 라는 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를 한대. 검토를 한대요. 재난 상황을 검토해서 이거를 하겠죠. 동원 요청.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실 게 뭐냐면 소방서만 나와요. 소방서.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 동원을 요청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부나 청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래서 본부나 청은 들어가지 않는다. 인력 및 장비 동원 요청.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들어왔을 때 이게 119 종합상황실이 모든 청본서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쪽에서 보통 설치가 돼 있으면 큰 쪽에서 이걸 접수를 받으면 아래쪽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소방기관이 소방서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보다 작은 게 이제 119 안전센터라는 게 있지만 서에서 또 이거를 받게 되면 이제 거기에 관할하는 센터가 있으면 또 센터에다 이걸 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령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소방서에 동원을 요청한대요. 재난 상황을 검토해서. 자, 그리고 하급. 자, 봐봐 여러분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소방기관에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대. 출동. 또는 동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동급 이상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서면은 같은 서 아니면 뭐 본부, 청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기보다 높은 거,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해 지원. 그죠? 하급한테는 출동을 내릴 수 있고 동급한테는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요거를 또 하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는 괜찮다라는 거.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가 요즘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 화재, 재난, 재해,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재난 상황이라고 했고 재난 상황을 검토해서 이런 거 해라. 그리고 재난 상황이 들어왔을 때 뭐를 하래요? 전파보고. 그죠? 그리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지휘와 피해 파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난 상황이 계속 재난 상황이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도 들어간대요. 수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실장 업무는.
아셨죠? 다음 중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다 재난 상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 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파 보고도 하고, 뭐 출동 지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죠?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인력 장비 동원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여제 현장에 대한 지휘, 피해 현황의 파악,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직접 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냥 뭐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전화만 받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령만 내려주는 거예요, 지령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황 판단만 해서,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 이제 장비가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각각의 선화 또는 센터 이런 데다 뿌려주는 거죠. 그죠? 이하.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 서면, 팩스, 통신 등으로, 그죠? 서면은 이제 직접, 팩스는 팩스, 그죠? 통신은 이제 랜선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방서는 어디로? 본부로. 위로 올려주는 거죠. 본부는 어디로? 청으로. 하나 각각 상부에 보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부 보고 화제. 상부 보고 화제.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요것도. 그래서 서에서 본부로 올려야 되는, 본부에서 청으로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화재로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화재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때는 꼭 상부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했을 때는. 아셨죠? 그 어마어마한 화재 규모가 여기 나오죠.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 세 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세 개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불이 났는데 다 화재예요, 화재. 사망이 5인 이상이래요. 그죠? 사상이 10인 이상이래. 그래서 사상은 죽거나 또는 어떻게 된 경우? 그렇지. 됐습니까? 죽거나 다친 경우라고 나와 있고. 이재민이 몇 명? 100인. 이재민 100인. 그죠? 그리고 재산이 피해가 50억. 항상 외울 때 이 4개가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오거든? 여기 갔을 때 사상이, 이재민이, 재산이, 맞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이재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망상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그 정도 돈이 없는데 그 정도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50배가 돼서 50억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는 본인 재산이 50배가 돼서 50배가 돼서 얼마가 됐다? 50억이 됐다. 코인을 했나봐, 여러분들. 주식을 했나봐.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주변에도 엄청 많거든요, 하는 친구들. 딴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손실 입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이 본전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배가 돼서 얼마가 됐다? 50억이 됐다. 정말 망상인 거죠. 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성공한 게 1억은 있네. 그치? 맞잖아. 1억 있으니까 50배 돼서 50억 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1억이면.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더 되는데요. 그러면 소방 공무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하지 말라는 건데, 농담이야, 여러분들. 농담이고. 하여튼, 1억이 있는데 50배가 돼서 50억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전에 막 이런 것도 본 적 있어. 이게 사망을 따로 줘요. 이렇게 3명이다. 근데 이제 부상자가 7이다. 그리고 이거 2개 합쳐서 10명이잖아요. 사상자가. 맞습니까? 이런 상부보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야 이거 상부보고 아니네 5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2개를 합쳐서 10명 이상이면 또 상부에 보고해줘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요 라는 약간 사람이 많은 곳.
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 아셨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조금 어떤 곳?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약간 지하자 이런 애들 많이 들어가요. 지하자. 크게 보면 그래서 뭐 관공서라던가 학교, 정부미 도전공장. 정부미라는 게 이제 쌀인데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사들이는 약간 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미만 도정하는 공장. 이 껍질 벗기는 공장. 정부미 도전공장. 그리고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기본법은 문화재라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국가유산도 같은 말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 지하철이나 지하구는 어때요? 약간 불이 났을 때 어때요? 위험하죠. 그죠? 지하철도 그렇고 지하구도 그렇고 특히 이런 지하상가 이런 데 위험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 시장, 백화점, 사람 많잖아요. 그죠?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글로 나와 있는 것들, 관광호텔이나 이런 건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법규 문제는 특히 이런 상부 종합화제는 보통 숫자에서 갈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숫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11층 이상의 건축물 나와요. 아래다가 제가 숫자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11층.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제일 잘 나오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11층. 아셨죠? 11층 이상의 건물. 그리고 3,000배 이상의 제조소득. 아시죠? 3,000배 제조소득. 제조소득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위험물 쪽에서 우리가 배워요. 제조소라던가 저장소, 취급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위험물법 봤을 때 우리 그 기초이론 시간에 제조소득이 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제조소가 있고 저장소가 있고 취급소가 있다. 결국 이런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몇 배요? 3,000배. 맞죠? 그리고 5층에 30개 나와요. 5층에 몇 개? 30개. 근데 이 5층에 30개가 여기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병원이 나오고 여기 병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숙박시설이 나와요. 병원이나 숙박. 맞습니까? 병원이나 숙박이 나오고 그리고 15,000제곱 나와. 연면적이 15,000. 맞죠? 이런 것들. 근데 이 15,000이 모두 다가 아니고 공장 이런 데. 공장.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가 보면 뭐 철도라던가 보세요. 1,000톤 선박. 1,000톤도 나오네. 1,000톤 선박. 근데 이 선박이 메어둔 것만 해당해. 메어둔 선박. 항해 중인 건 어차피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숫자들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했대요. 요건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화재 예방법에서 배울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뭐 항공기라던가 철도,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철도,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그리고 가스 화약류 폭발 그죠? 이런 화재 그리고 다중화재 이런 화재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상부에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거야. 상부에. 이런 게 이제 발생했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글도 어차피 보셔야겠지만 처음에는 뭐 위주로 보시라고요? 뭐 위주로? 숫자 위주로 보시라고. 숫자 위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되고 요 11층이랑 1,000톤 요거 다 1짜리니까 조금 잘 보시고 저는 얘를 먼저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5, 3 하면은 요게 15 공장 그죠? 요거 3이니까 3,000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연상을 해서라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숫자 들어간 거 특히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에 대한 거라고요? 화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디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 중에 요런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1,000톤 선박 11층 다 1이니까 1,000톤에 11층 그리고 5.3이 병원이나 숙박이에요. 그래서 5층 이상의 병원 근데 병원에 병상이 30개가 있어야 되고 숙박은 5층 이상의 숙박시설인데 여기가 또 이번에는 병상이 아니고 얘는 병상이겠죠. 병원은 숙박시설은 뭐냐면 이제 객실이겠죠. 객실 그래서 객실이 30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5, 3, 15에서 요거 15 가지고 오시고 요거 3,000배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됐습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숫자를. 이게 왜냐하면 숫자가 지금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헷갈린다고요. 내가 이걸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죠? 근데 이제 많아지기 전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보면 재난에 대한 게 나와요. 언론보도 재난이나 또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라는 사람이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요 위에 화재에서 나와요. 시험 문제는. 아셨습니까? 네, 대부분 다 화재에서 나와요.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 방법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청본서가 각각 정한다. 각각 정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요 조항에 대한 썸머리를 넣어놨습니다. 설치 목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안무령에서 정하는 것 쭉 제가 다 넣어놨죠.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실 수 있게 썸머리에 대한 것도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좀 잘 해두셔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게 연습을 잘 해가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실장 업무도 넣어놨고 상부 보고 화제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꼭 보셔야 돼.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니까 일부러 넣어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꼭 한번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셨죠? 자, 제4조의 2. 정보통신망에 대한 구축 운영. 이게 방금 나왔던 4조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름이 소방정보통신망이야. 그럼 정보통신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그럼 어떤 정보를 우리가 통신망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면, 여기 가보면, 자, 일단 누가 하는지부터 보셔야겠죠? 청장이나 누구요? 시도지사는 119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올해 딱 한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거야. 아셨죠?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여야 한다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청장 시도지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는데 어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19 종합상황실 등. 그러니까 결국 대표적으로 119 종합상황실이죠. 그죠? 여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 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는 SKT에서 통신망을 쓰면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거기서 SKT를 쓰는 게 아니고 KT도 같이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SKT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KT에서 내가 통신망을 쓸 수 있게. 이중화야. 아셨죠? 요거 이중화를 다른 걸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뭐 한 개로 바꿔놓는다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다라고.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사는 서로 다른 사업자. 마찬가지 요거. 요즘 SKT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LG로 할까요? 뭐 그게 중요해요. 제가 LG 트윈스 좋아하니까 LG. 저도 SKT 쓰거든요. 네, 근데 유심히 아직 도착을 안 했다라고 해서 요번에 원래 그냥 찝찝하니까 그냥 해지를 할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게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뭐 저희 집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뭐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도 묶어놨고 막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이 대표라서 제가 빠지면 저쪽이 조금 약간 타격이 좀 있어가지고 못하긴 했는데 제가 못 빠져나오긴 했는데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같은 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1항과 2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다? 행안부령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여기 규칙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칙 제4조에 2에 가보면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소방정보통신망은 회선수, 용도, 속도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 구축하래요. 그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건? 그죠? 그리고 회선을 이중화하면 이건 왜 이중화할까요?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뭐가 돼야 된다? 전환이 돼야 된다. 맞죠? 그리고 청장과 시도지사는 계속 청장 시도지사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일회 이런 거 잘 바꿔 나오죠. 연일회가 아니고 뭐 월일회로 바꿔놓는다던가 또는 연이회로 바꿔놓는다던가 1회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의 속도, 점검 주기 여기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청장이 따로 정하겠대.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 4조의 2도 언젠가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저는 올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청장이나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바꿔놓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서장을 껴넣는다거나 이중화를 단일화로 바꿔놓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연일회를 또 바꿔놓을 수 있고, 그죠? 자, 됐습니다. 여기 4조의 2가 이제 이름이 뭐냐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조의 3, 민원센터. 이걸 우리가 소민터라고 얘기하는데 22년에 생기자마자 한번 나오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소민터가 그 이후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거부터 봐야 돼. 소민터가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청장 또는 본부장. 그죠? 시설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얘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뭐의 민원? 법령 해석 민원. 그러니까 내가 법에 여러분들 글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글을 내가 현장에다가 옮겨서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적용을 시킬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글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했을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과 소방관이 봤을 때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지적받거든요. 그런 거. 그럼 지적받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맞잖아. 여러분들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야. 좀 애매하면. 그래서 법령 해석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이제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 설치한대요? 누가 설치한대요? 청장 또는 본부장이 설치하는데 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얘로 정하겠대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대. 소민터에 대한 설치 운영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가보면 대통령령에 갔을 때 청장 본부장은 4조의 1항에 따른 소민터를 여기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청이나 어디요? 본부에. 아셨죠? 왜냐면 청장 또는 본부장이 설치하니까 본인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겠죠. 거기가 청이랑 어디예요? 본부죠. 각각 설치 운영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에요. 아셨죠? 센터장 다 포함해서 몇 명? 18명 정도로 민원센터의 인원을 구축을 하래요. 18이야, 18.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이 민원 처리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통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직접 가서 여러분들 만나봐도 그렇고 이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니면 그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고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욕하는 내가 돈 때문에라도 내가 차만 안 샀어도 할부금만 없었어도 주담대만 안 받았어도 주택담보대출만 안 받았어도 막 하면서 막 술 한잔 마시면서 에이씨 하여튼 이 18명 일하는 거죠. 민원이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들 진짜로. 주변에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른 건 괜찮대. 제일 힘든 게 이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얘기하잖아. 전생의 원수나 또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전생의 원수 그죠? 전생의 이제 원수들을 보통 회사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를 위에 상사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회사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저는 얘기하거든요.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막 상사하고 안 좋아지고 막. 왜냐면 내가 이제 부당한 게 있으면 나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계급상인데 그러면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공무원에서는 하셨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18명이라는 거고 구성. 그리고 업무가 나와요. 이 업무를 아셔야 돼. 소민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럼 대표적인 거 요구한다고 요거. 아셨죠? 법령 해석 민원. 법령을 해석하는 민원을 한대. 소방 기술이나 또는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아셨죠? 그리고 여기 가봐요. 내가 민원을 막 받아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맨날 똑같은 것만 민원 넣는다니까.
또는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니까 내가 그냥 획일적으로 예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 지리 회신집이나 또는 소방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 법에 대한 해설서. 이렇게 적용을 해라. 이거를 책으로 내놓고 전화가 오면 아 그거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 되니까 맞잖아. 그리고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는 거야. 자료로 만들어 놓는 거죠. 지리 회신집 해설서.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 놔야겠죠. 시스템으로. 그래서 정보를 다 입력해 놓는 거야. 누가 오늘은 이런 민원을 넣었다. 또 오늘은 이런 민원을 넣었다. 내일은 또 누가 이런 민원을 넣었다.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게 내가 현장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꼭 해줘야 된대. 현장 확인과 뭐요? 처리도 가능해야 된다. 현장 확인과 처리. 그 밖에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청장이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누구요? 청장이나 본부장. 아셨죠? 청장이나 본부장.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온다고? 청이랑 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청본 계속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4항,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민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대요. 자, 누구만 계속 나와요, 지금? 청본. 그러니까 청본이 본인 민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까 그 18명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다, 인력이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지원 요청할 수 있대요. 파견 요청할 수 있대요.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외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에 설치한다. 내가 아까 청에 설치할 수 있죠? 청에 설치하는 경우 청장이 지정하고 본부에 설치하면 자 이거 특이해요 여러분들. 본부에 설치하면 왠지 본부장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라 그랬죠? 그래서 시도 규칙으로 정한대요. 본부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됩니다. 썸머리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썸머리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들 그리고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소방기술 민원센터장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나와. 그것도 포인트로 잘 가져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조입니다. 5조가 뭐예요? 박물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1주차는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이제 올려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이제 정규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책 구입하실 분들은 책 구입하시고요. 해서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프린트로 그냥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초반 거는 프린트로 올려놨거든요. 공지사항에.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시다가 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책 구입하셔도 되고. 아셨습니까?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려운 사항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질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